여러분 매월 1일이면 통계 하나가 나오죠. 바로 수출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의 경제를 주로 의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출 통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통계, 그러니까 9월 1일이니까 8월 통계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만합니다. 8월에 수출이 393억 달러. 그래서 작년도 같은 8월에 비해서 14.7%가 줄어들었습니다. 6년 만에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하죠. 정말 걱정이네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철강, 자동차, 전자에서 확 줄어서 우리가 정말 교역 1조 달러 어렵게 했는데 이대로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 환율 탓만 하고 중국 경제 물론 어렵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이 어렵고 하지만 중국 탓만 하고 핑계거리만 찾을 상황이냐. 참 걱정입니다. 자, 9월 2일자는 바로 이 수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경 일면은 아니지만 그 기사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면에는 역시 노사정 이야기, 노동개혁 얘기입니다. 노동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노사정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게 9월 2일자 수요일 톱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9월 10일까지 협상을 끝내라. 왜냐? 9월 10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는데 거기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노사개혁에 따른 어떤 노동자 그룹에 지원하는 사회 안전 예산을 충분히 사회 안전망을 짜는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 시한도 제시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정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노사정 협상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경총 박병원 회장 경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에 선물 줄 거 다 주고 무슨 협상하라는 거냐. 선물을 하면은 근데 정년 60세 협상장에서 줘야 될 건데 정부가 다 발표했죠. 통상임금 확대 이런 것들,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발표해버리고 뭘 협상하라 그러는 거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이럽니다. 우리도 답답하다. 더 이상 양보는 죽는 길이다. 즉 정부가 정년 60세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주택 이거를 협상장에서 노총이 협상해서 따내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미리 발표해버렸으니 우린들 가서 맨손으로 나오란 말이냐. 이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왕 일은 그렇게 된 거고, 전문가들 얘기는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서 해고 요건, 지금 남은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일반 해고, 그러니까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해고 같은 건데 해고 요건은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련 기사 볼게요. 사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면 기획기사입니다. 합의 힘든 세 가지 이유.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한국노총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 힘든 이유. 첫 번째는 노조에 미리 준 선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3종 선물 세트.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이걸 전부 다 이미 다 줬는데 노조는 받을 거 다 받는데 뭘 타협하겠냐. 이게 문제고요. 특히 정년 연장제 60세로 가면서 임금 피크는 의무화를 안 했죠. 법원은 통상임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러니까 노조가 협상하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더 내올 카드 없다. 다 보여줘 버렸다. 실업급여, 고용 확대 이런 카드 미리 다 공개해버리니까 협상장에서 노조가 뭔가 얻어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게 없으니까 노조로서 갑갑하다. 더구나 10일까지 시한을 못 받겠다. 요거는 전 꼭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한을 안 박으면 연말까지, 내년까지 계속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만은 시한을 못 박는 게 단순한 좁은 의미의 협상만 보면은 이게 협상력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들어갔지만 리더십이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도부가 정한 대로 밑에 강성노조가 금속노조도 뭐도 안 따르잖아요. 금융노련이나 와서 방에나 놓고 노조 지도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이 지도부가 강성 산별노조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산별노조는 금속노조니 이런 것들 운수노조니 하는 그런 이게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다. 이걸 한 면으로 썼습니다. 오면도 기사가 이어집니다. 오면에는 봅시다. 아까 일면에는 노사정 협상이 불편한 진실 했습니다. 불공정한 노동법부터 바꿔라. 이거는 이제 구호성을 내놓고요. 사실은 노동법이 그 안에는 고용보호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많은 부분이 고용보호가 실제로는 저성과자 철밥통이다. 고용보호라고 쓰고 저성과자 철밥통이라고 이런다 했는데, 우리는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도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으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번에 일반 해고 요건을 넣자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고성과자, 저성과자 간에 이 불공정하다. 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노동관련법에 균형 있게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고성과자 희생법이다 노동법이. 그래서 법 개정이 다급하다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계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공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기사도 썼지만요. 원청과 하청 이 차이에 이거는 노동 귀족과 그 노동 중에서도 참 노예 같은 노동과 이 차이죠. 근로자의 10% 노조원 노조 조직률이 이 정도만 돼 있죠. 노조 조직해야 된 이 귀족 노조만 그 기득권을 지키는 현재 노조가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에 경영자는 손발이 묶이니까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도 커지고 경영자가 센 것 같아도요. 노사 관계에 가면 경영자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노사에 보통 뭐 약점이 잡히거나 뭐 무슨 터무니없는 그런 협박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노사 관련 사설을 한번 썼다가 지극히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것도 틀리지 않은 건데 노동계에서 제소를 하고 뭐 언론 중재에 가서 제가 아주 보니까 아주 학을 떼겠더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일본 그 기사에 보면 박 대통령 영국의 대처 세처럼 개혁 못할 이유가 뭐 있나 한번 해보자. 영국이 그 탄광노조 개혁할 때 이야기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미리 석탄 갖다 놓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눈물 나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그 영국병을 치유했던 겁니다. 자, 다시 일면으로 갔어요. 요건 한국 사설로 들어가는데 인상 지난 4월에 월마트가 최저임금을 확 올렸습니다.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데요. 그 당시에 월마트가 원래 9달러로 7.25달러인 걸 자기는 9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달러라고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인건비 비용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그 직원들 근무시간 줄여라. 일부 직원에는 인력 재배치해라. 재배치하라가 뭡니까? 결국 인원을 감축하라는 겁니다. 인상, 이 최저임금 올린다고 발표할 때는 폼 났는데 최저임금의 덫에가 열린 월마트. 이건 물론 미국의 월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 이거 올리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15% 줄어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월마트의 경영진이 지금 발칵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직원들 근무 시간 줄여라. 4달 만에 손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 기사 계속되죠? 이거 보십시오. 근로시간 단축, 실질임금 줄였다. 이건 환경 사설에 들어갔는데 폼 나갈 때는 좋았지만은 월마트의 일종의 임금 정책에 관한 실패 사례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응급실에 환자 가족 출입 못한다. 여기서는 소위 메르스, 우리 중동 감기라고 했던 메르스의 그 소동한 이후에 종합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응급실에 이제 환자 가족 못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동조선, 이거 우리나라 꽤 큰 조선소입니다. 요게 수출입은행 주도로 정상화 작업, 기업이 이렇게 회생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의 위탁 경영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을 맡아서 정상화한다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겠지만 뭔가 삼성중공업의 팔목을 정부가 비튼 건 아닌지, 성동조선 저 큰 걸 수출은행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정상화 맡아한다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면 기사는요, K뷰티의 맞수. K뷰티란 우리 화장품 뭐 그런 류의 얘기죠. 그래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여기는 오너 회장이고 여기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중국에서 손잡았다. 서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첫 공동 마케팅이 나간다. 박 대통령 2일 중국 방문에 맞춰서 난징에서 한국 화장품쇼에서 손잡았다는 기사입니다. 서로 윈윈하면 좋겠죠. 신세계 내년까지 2만 명 뽑는다는 기사 있네요. 협력사 125곳과 채용 박람회도 갖는다고 하고. 3면 아까 그 수출 기사입니다. 수출이 무너진다. 6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이야기했죠. 15%가량 작년 동기에 비해서 떨어졌고, 뭐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부터 저유가 역풍이고 석유 제품 떨어지고 중국 소비 침체로 철강 자동차 전부 다 직각편이고, 아유 참 겁나네. 수출했던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다 중국 제조업 경기도 3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 들어갔네요.
8월 달에 그 PMI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요건 50 이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49.7. 그래서 6개월 만에 기준치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들어간대. 뭐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 우리 전체의 경쟁력 문제겠죠. 우리 행정이 그렇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자, 국제면 보고 끝내야겠네요. 국제면 오바마가 기후변화의 초강수를 뜨고 왔다. 이번에 1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미세먼지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미국 정도면 좀 환경이 좋은데도 오바마의 기후변화 초강수에서 미국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재계. 이 경쟁력 악화를 시키는 거다. 반발하고 있고 뭐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다. 아니면 오바마의 정치적 치적을 신경 쓰는 거다. 뭐 그런 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옆에 기사는 모디노믹스. 모디라면 인도의 총리요. 그래서 모디의 인도의 총리, 지지부진한 모디 3대 경제개혁, 인도 2분기 성장률이 7%로 주춤. 뭐 우리 봐서는 7% 꽤 높지만 개도 인도로 봐서는 상당히 낮은 거다. 크리티컬한 거다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기사도 있습니다. 일본의 콘돔 업체 비실됐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가면서 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국제면에 또 재밌는 거는 그 트럼프 기사입니다. 연일 갈수록 트럼프의 그 거친 일이 아주 끝이 없네요. 이번에는 또 기업 정세, 세금을 늘리겠다 해서 공화당 뭐 의회 지도부나 공화당 지도부의 뭐랄까 심기를 확 자극했네요. 아주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하여튼 트럼프든 샌더스든 미국의 뭐랄까 저기도 좀 저질 정치화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의 어떤 격을 잃고 마구 하고 떠들고 막말식 저런 정치가 어디까지 정치의 질이 떨어질지, 선거라서 그런 건지 트렌드가 그런 건지 참 우리 관심 있게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